네, 반갑습니다. 제주 감귤 박람회에서 제가 이렇게 항상 참관만 하다가 저의 사례를 또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릴 내용은 농업과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함께 던져보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게 되면 그냥 우리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어려운 또 너무 많은 종류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람 일생을 살면서 평생 지근거리에서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50명이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150명보다 훨씬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무한대로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박람회에서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농업인이실 텐데, 소비자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농사 짓고 있는 좋은 감귤들을 사람들과 판매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삶의 행복을 더 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보고 얘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따가 제가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소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저는 홍창욱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물론 제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주로 이주한 지는 한 12년 차 정도 되고요. 지역에서 공심채라고 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면서 직접 농사도 짓고, 지역에서 나온 좋은 농산물들을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쉽게 받아보실 수 있게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에 이주하면서 프린스 달마샤님이 벌써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해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제주로 이주를 하면서 봤더니 우리 제주 지역이 육지에서 또 볼 때는 너무 이제 먼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제주로 이주할 때 2009년도, 2010년도에 트위터라고 하는 SNS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확대되면서 저는 제주에 이주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들한테 그냥 뭐 블로그 같은 걸 쓰면서 나의 소식을 간간히 진행하겠구나, 알려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 제주 와보니까 실시간으로 해서 제주에서의 생활들을 타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바로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기가 곧바로 왔더라고요. 2010년 시기였죠. 그때 제가 제주에 와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우리 지역과 또 타 지역을 잇는 어떤 네트워커로의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의 공심채까지 오게 된 겁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농업농촌이 정말 지역적으로도 앞으로 굉장한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농업농촌에는 사람들이 줄고 있고 농사 짓는 분들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감귤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왜 지금 농업농촌이 앞으로 더 주목받을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감귤 나무에서
우리가 귤을 판매하려고 할 때 이 감귤에만 주목을 했잖아요. 이 감귤이 우리 제주도 한 해 한 1조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감귤은 우리 제주도 분들한테, 그 다음에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먹거리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 감귤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어마장장한 거죠. 여러분, 이 감귤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사전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물도 있어야 될 거고, 일조량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비료도 필요하고, 이 생산물이 나오기 전까지의 투입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투입 요소들이 있을 거고, 또 이 감귤이 여러분들까지 전달되기까지 감귤과 관련된 패키지도 필요할 것이고, 디자인도 필요할 것이고, 운반하는 분도 필요할 것이고, 귤을 따는 분도 필요할 것이고, 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귤은 이 하나 한 박스를 먹지만 귤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방 요소와 귤이 만들어지고 나서의 여러분들까지 전달되는 후방 요소까지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먹거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귤이 만약에 제값을 못 받는다고 하면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대학나무라고 옛날에 많이 불렸잖아요. 그 이유는 이 귤 하나가 우리 지역을 먹여 살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토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여기 이제 농업농촌에서 토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토지에서 또 사람들이 먹거리도 만들지만 토지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경관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여러분들 5월 달에 제주도에 왔을 때 감귤 귤향이 되게 좋고, 귤나무에 하얗게 그 꽃이 피어 있잖아요. 그리고 10월, 11월, 10월 말부터 해서 국조생이 달리면서부터 감귤나무에 귤이 달려 있는 경관들이 우리 제주 지역에 알지 못하는 이 소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향후에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 농업 농촌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실 잘 알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는 매일 흔히 보는 그대로에 있는 그냥 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할 게 없는 거거든요. 제가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너무 신기했던 것이, 저는 이제 제주로 이주를 해왔고 예전에 제주 이민이라고 해서 많이 얘기됐었는데, 겨울에 여러분들 뭐 밭에 나가 보시면 육지 같은 경우에는 서리를 맞아 가지고 다 그냥 흙밖에 안 보이는데, 제주도는 푸르게 초록이 이제 양배추라든지 월동 채소들이 생산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경기 서울 지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새로운 작물들 중에 초당옥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는 연간 따뜻하기 때문에 모든 작물들이 초기에 그냥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새로운 유행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산지에 우리가 새로운 농사를 짓고 그것이 전국의 최초일 때 여러분들 그걸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한테 먼저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당옥수를 농사를 지어서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보면 지역에서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누구나 쉽게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열려 있다는 게 예전하고 지금의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매력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겨울에 월동 채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보다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물들이, 뭐 마늘 같은 경우에는 대적 마늘이 난지형으로 먼저 5월 말에 수확돼서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풀린다는 점도 좀 다른 부분이겠죠. 뭐 당연히 초당옥수 같은 사례도 들 수 있는데요. 참 재미난 것이 구글 트렌드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봤는데 구글
구글 트렌드로 비교를 할 때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미니 단호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초당 옥수가 있는데, 두 개를 검색해 보면 초당 옥수는 언급되는 게 요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조금씩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초당 옥수 같은 경우에는 이 파형이 처음에는 비슷했다가, 초당 옥수가 비슷했다가 점점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언급을 많이 하더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초당 옥수를 심어도 될 것인가? 농사 지어도 될까? 라고 했을 때 이 파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는 지금은 들어가도 될 시기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너무 잘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트위터라고 많이 쓰시죠. 트위터를 많이 쓰시는데 이 트위터가 트렌드를 검색하기에도 참 좋은 거거든요. 미국에 있는 지금 대통령 계시죠?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이 트위터는 딱 40글자만 남길 수 있어요. 40글자 본인이 한 두 문장 정도를 남기게 되면 전국에 세계적으로 기자들이 그걸 다 받아 쓰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트위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실시간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기에 홍미향이라고 하는 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홍미향이라고 하는 귤을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해보지만 트위터에서도 검색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트위터의 장점이 실시간으로 휘발성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많은 매니아들이 그걸 쓰고 있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트렌드들이나 맛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매체가 아닐 수 없고요. 자, 제가 지난해에 제주에 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거든요. 재작년에는 아마 시범적으로 농사를 지었고, 지난해에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짓는 게 참 재밌었어요. 저도 나름 SNS 잘 활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농사를 지어놓고 보니까 농산물을 저는 저희 아파트에 사는 지인분들이 이걸 다 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사더라는 거죠. 8개 종류의 채소를 농사를 지었고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그 살아남은 종류가 뭐였냐면 바로 바질이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이 바질이 지역에서 있는, 여러분 이제 인스타를 많이 쓰시잖아요. 요새는 마케팅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채널로 인스타를 많이 쓰시는데, 그게 카페나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인스타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좋은 식재료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생각에 한 인스타를 쓰시는 식당주, 카페 주인분께서 저희 농장을 오셔가지고, 와, 여기 보이시죠? 너무 작아 보이는데 씨가, 예. 제주도에서, 특히 서귀포에서 싱싱한 바질을 구하는 거는 진짜 하늘에서 별 따기인데 서귀포에 바질 농장이 있었네 라고 인스타에 올리는 순간 저희 지난해에 바질은 판매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우스 한 동에서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하우스에 두둑 몇 개로 시작을 했지만 지난해 하우스 한 동으로 확대됐고 올해는 하우스 두 동으로 해서 바질 농사를 짓고 있죠. 내 고객은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농사를 짓기 전에 내 고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감귤이 참 어렵죠. 왜 그러냐면 내가 고객을 찾기 전에 이미 내 부모님이 심어놨어. 그리고 또 갱신을 하게 되면 채소는 그냥 뿌려놓고 수확하면 끝. 근데 감귤 같은 경우에는 갱신하기까지의 몇 년 또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도 있는 거고, 거기서 소득을 그 기간 동안 못 얻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우리가 로컬에 살고 있지만 이 로컬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채널들이, 로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 안 드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당근마켓 있죠. 여러분, 당근마켓은 정말
아, 예. 지금 댓글이 하나 왔는데 제주가 고향인 제주도 사람은 정작 제주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장점을 쉽게 포착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네요 라고 하는데 그쵸.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시선에서 조금만 한 30cm 정도만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 30cm 정도 옆에 가서 사물을 바라보면서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30년 동안 50년 동안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 시각을 조금씩 바꿔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시각을 좀 시프트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시프트 할 수 있는 좋은 여러분들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SNS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당근마켓이라고 있는데 그 당근마켓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소셜 네트워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 농장에서 바질이 생산되고 있고 그 신선한 바질의 사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또 검색을 해서 또 정말 레어 아이템이다 그러면 이걸 뭐 퍼뜨리거나 아니면 저한테 메시지를 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밴드라고 하는 거 또 있잖아요. 밴드는 진짜 오래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자 우리 동창들 한번 모이자 정말 오래된 소셜 네트워크예요. 그 소셜 네트워크를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소셜 네트워크 여러분 멀리 있지 않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귤철에만 감귤철에 여러분들 고객 명단이 있죠. 한 400명, 500명 정도의 고객 명단이 있다고 봤을 때 그 400명, 500명 고객 명단들도 일종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 근데 그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좀 확대할 것인가가 여러분 항상 이제 고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어쨌든 소통하면서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인터넷이 정말 고객의 바다입니다. 인터넷은 내가 어떤 상품을 파느냐에 따라서 정말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상품일 수 있어. 예. 근데 인터넷이 그렇게 정말 대단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여러분들 인터넷에는 저처럼 똑같은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내가 우선적으로 정말 많이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 광고비의 무덤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여러분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냥 뭐 공심채라고 검색 한번 해볼까요? 공심채라고 검색해보면 전국에서 공심채를 재배하는 농장들의 이 광고가 제일 위에 뜨게 됩니다. 지금까지 매출을 많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상위에 노출되고 그래야 1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친한 후배가 비트 농사를 짓는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 이제 인터넷으로 판매 안 할까 봐요. 야, 너 인터넷에서 최강자였잖아. 제일 1순위였잖아.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한 달에 광고비가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100만 원씩 들어가야 1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광고비 100만 원 정도면 1년 연세를 모으면 연세가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 차라리 그걸로 공항 근처에 있는 빈 카페를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비트집을 파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몇 년 동안 비트를 지역에서 비트의 최강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지역에서 똑같은 상품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아니면 광고비로 해가지고 이걸 판매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남 좋은 일을 포털만 돈 벌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가 제주도에 농산물 직거래할 때 직거래율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직거래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농협으로 가거나 상인들이 가져가거나 상인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농산물을 팔려고 할 때 내 상품이 왜 남들보다 더 비쌀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농산물 자체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감귤 농사를 짓고 하시는 분들께 감귤을 사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감귤 안 파시는 분들 없잖아요. 사올 때 남들보다 더 어찌 보면 비싸게 사오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좋은 귤을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귤을 사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귤을 혼자서 조금씩 파는 것보다는 판매하는 여러분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취지로 해서 그 좋은 감귤을 많이 팔아드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가격 줄 세우기를 막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세상에 없는 제품과 서비스여야 돼요. 근데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고 또 그거를 판매하려고 하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저는 무릉의 갓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릉의 갓집은 200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상품 하나가 여러분 선결제하는 상품 하나가 45만 원이에요. 처음에 쇼핑몰에 올리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 저기에 있거든요. 신용 쇼핑몰을 올리려고 할 때 이니시스라고 해서 결제 시스템 쪽에 하시는 분이 신용 쪽으로 이니시스라고 하는 이제 카드 결제사에서 얘기하는 게 농산물이 왜 45만 원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12번을 선불로 받는다? 이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걸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는 했는데 지금 10년 동안 이 회사와 이 서비스가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세상에 없는 제품이다. 경쟁할 수 없는 제품이고 이 경쟁할 수 없는 제품들을 어렵기는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어쨌든 제철에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줄 세우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어려운 거 말고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들 브로콜리는 많죠. 근데 브로콜리니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브로콜리는 되게 크죠. 브로콜리니는 되게 작아요. 여러분 양배추 되게 크죠. 양배추는 크지만 꽃갈 양배추는 반 정도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하고 그 중에 방울 양배추라고 하는 건 더 작아요. 근데 왜 계속 작은 걸 만드냐? 왜냐면 구매할 수 있는 고객들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남기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재배 품종과는 조금은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버는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시도해서 많은 사람들은 나가 떨어져.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처음에 시도를 해가지고 그거를 알리면서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극복해 나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기회를 많이 잡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도 더 많이 시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니면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 중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실래요? 저희 공심채 홍보 영상인데요. 고모스타포 신짜오. สวัสดีครับ 네, 어서 오세요. 언어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맛있는 인사가 오가는 여기는 공심채입니다. 다양한 아열대 채소가 누군가에겐 고향의 맛을, 누군가에겐 여행의 맛을 선물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두가 제주에서 키워낸 아열대 채소라는 것. 제주산 아열대 채소 공심채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함께 짓는 행복의 맛, 공심채. 네, 공심채는 잠시만요. 공심채는 채소 농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열대 채소에 주목하고
거기에 결혼이조 성분들이 좀 참여한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점점 농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생산 기지로서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 친환경도 있겠죠. 사적 농장도 있겠죠. 체험 농장도 있겠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다양한 농업의 가치가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경관 농업도 맞고요. 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단순히 감귤만 팔 게 아니라 감귤 플러스 제주에서 가능한 관광 인프라를 결합해서 만들어서 6차 산업 상품으로만 만들어 팔면 좋을 듯한데 생각은 있지만 개인 농가 차원에서 접근이 쉽지 않아 늘 생각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는 이렇게 복합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귤만 가지고는 소득으로 보전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귤을 판매하는 거 그 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귤밭에서 나오는 감귤 꿀을 판매를 하거나 감귤칩을 판매를 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모여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스킬을 또 이렇게 많이 연습하다 보면 저는 충분히 좋을 거라고 보고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부분이 그쵸? 예, 고객 충성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뀐 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내가 정말 고수야. 산에 들어가서 내가 엄청난 제품을 만들었어. 10년 동안 만들었어. 근데 가져와 봤더니 10년 전에는 고수였지만 지금은 먹힐 상품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통하면서 이 제품이 팔릴 건가 안 팔릴 건가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그걸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시장을 여러분들 가져갈 겁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테스트가 정말 중요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앞으로의 판로의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거든요. 현재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페이스북에 보면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친구와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유튜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유튜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튜브를 왜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유튜브는 내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트위터는 40글자로 얘기하지만 유튜브는 영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상을 찍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휴대폰 하나만 들고 여러분 농장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농장에서 찍은 것들을 저는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실시간으로 바로 친구들한테 올려놓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밴드에도 공유하고 카톡으로도 공유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휴대폰에서 바로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 휴대폰에서 만들어진 영상이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로 확대되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는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시죠? 네이버 밴드 잘하는 사람은 밴드 잘하고 블로그 잘하는 사람은 블로그 잘하고 페이스북 잘하는 사람은 페이스북 잘하고 인스타 잘하는 사람은 인스타 잘하고 다들 제각각 잘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영상이 먹혀드는 시기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영상에 주목을 했고 그 영상에서 뭐 이런 것도 한번 봐볼 수 있겠죠. 레드양 농장을 찾아갔어. 레드양 농장에 찾아가서 올해 예대양이 홍창욱입니다. 얼마나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바로바로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레드양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코가 좀 막힌 2월에 상태여서 라이브 방송을 했지만 수확되는 자, 요렇게 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농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을 해서 여러분 유튜브로
유튜브 하나로 수익을 얻는 굉장히 많은 귀농귀촌인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제주에도 이런 농업인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유튜브라고 하는 미디어가 있고 이게 소셜 네트워크와 또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예, 서양은 님께서 다 좋은 내용입니다만 많은 농가가 고령화되고 농사와 함께 판매까지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를 만들어 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진짜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무릉의 갓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8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공동체를 운영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죠. 공동체를 만드는 건 정말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역에 있는 판매를 잘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농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내가 100을 만들고 내 직거래로 한 50%를 팔 수 있어. 그 다음에 30%는 그렇게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좋은 상인이나 마케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한 20%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는 기존에 이제 개통출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채널을 가지고 조금씩 추세를 보면서 판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달마샤님이 영상이 중요한 시대는 맞는데 저는 궁금한 게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10살 제 아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걸 보고 세대 차이를 정말 실감합니다. 맞아요. 예, 진짜 아이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니까 아이들 컨텐츠가 사실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맡기면 제일 먼저 유튜브를 하게 되고 또 그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검색하다 보면 거기 있는 아이들 컨텐츠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대폰에 촬영 기능이 있으니까 이 휴대폰에서 촬영하고 그 다음에 나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농업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직거래 또는 관광 상품 등을 통해서 이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직거래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관광과 관련된 걸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자, 그러면 저 이제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올까요? 자, 그러면 내가 현재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현재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할까? 현재 지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를 사람들하고 연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판매를 해보신 분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면 여러분들 네이버 쇼핑이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는데요. 이 네이버 쇼핑에서 여러분 다양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거 한번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 감귤 보이시는지 수확이 모르겠어요. 제가 감귤, 타이백 감귤 한림에 있는 이제 친한 형네 타이백 감귤을 수확한다고 해서 이 감귤 수확 농장에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방송을 찍습니다, 여러분. 그냥 유튜브하고 똑같아요. 똑같긴 한데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면서 밑에 있는 감귤을 구매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이 구매창이 뜨죠. 그냥 휴대폰에 지금 현재의 감귤 수확하는 거를 보면서 바로 소비자분들이 이걸 가지고 버튼을 눌러서 방송을 보면서 구매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앞으로 굉장히 많은 소비의 트렌드가 될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 감귤을 파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감귤 파는 사람이 한 1000명 되잖아요. 파는 감귤도 너무 많아. 근데 그걸 현장에서 어떤 감귤이 맛있다거나 오늘은 감귤 풋귤 구매하는 오늘 마지막 날이다거나 예를 들어서 한정 제품이고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이걸 구매해야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라이브 커머스가 저는 어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시니까, 예,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데 지금 예.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또 댓글이 또 남겼어요. 우리 진짜 오늘 두 분이나 자, 예. 달마샤님이 저도 은서양님 생각에 적극 동의하는데 현실화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등 기관에서 적극 나서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들을 적극 발굴해서 도움을 주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많은 농가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참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진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감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소득 작물이죠. 감귤 요거 하나 있지만 이 감귤 전에 투입해야 될 요소, 감귤이 나왔을 때 또 투입되어야 될 요소, 모든 요소들이 사실 우리 지역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고 정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나서서 이제 발굴도 하고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또 드는데, 네, 이게 참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감귤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관에 좀 잘 전달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댓글들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것이 참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역의 현장 중심성, 그리고 농가도 당연히 나와서 지역에서 이야기들을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 자기 감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전할 수 있다. 생산자가 직접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다른 부분일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전체에 판매되는 것 중에 1%도 안 돼요.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수량입니다. 근데 향후에는 이 1%가 제가 보기에는 한 10%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역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또 생산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현장에서 많은 어떤 도움을 줄 것 같고요. 자, 또 좋은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과연 SNS 등을 통해서 직거래하는 농가가 얼마나 될까요? 요즘 각 리사무소에서 보면 정보화 교육을 합니다. 그렇지만 배운 것을 활용해서 판매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농가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정보화 마을이 2008년부터 행안부에서 해서 우리 제주 지역만 해도 한 10여 개의 마을에서 이걸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지금 SNS 교육은 맨날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타이틀도 SNS 관련 사례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진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농가를 적극 발굴, 그러니까 농가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은서양님을 조합장으로 추천. 오늘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분이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은서양님이 농사 지으신 또 농산물이 어떤 농산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농산물을 파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많이 파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됐는데요. 자,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 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에서 함께 살면서 좋은 농산물을 판매를 하려고 할 때 이거는 나 혼자만 생각해 가지고는 전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실행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의 법인을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농가들이 잘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전문 마케터를 우리 모임에 데려와서 강의를 듣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농업과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하고 농업이 과연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하지만 어찌 보면 정보화가 제일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요즘 제일 많이 뜨고 있는 게 로컬이죠. 지역이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도시를 빼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업에 종사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농업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어찌 보면 소셜 네트워크는 지금 필수적인 거다. 지금 판매하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이 루트를 판매하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리고 내가 가장 편하니까 여러분들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많이 사용해 보시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원칙,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된 원칙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감을 할까 합니다. 저는 페이스북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어서 40대 중반이긴 한데 나이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할 때 예전에는 이제 제가 제주도 내려오면 그러면 10년 만에 만난 친구야. 그러면 10년 만에 만나가지고 제 이야기를 하려면 얼마나 만나서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소셜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면 너무 편한 게 기본적으로 나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맥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만큼 저는 편한 경우는 없더라고요. 물론 판매는 또 인스타에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사귈 건가와 관련된 부분인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가져오는 건 무조건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10년 만에 만났는데 10년 만에 이야기들을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야, 너 어제 그랬다며? 라고 하는 거 있으면 바로 우리 진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스타를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냐? 여러분 페이스북이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북의 이 주요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이기도 하고 서비스 네임이고 회사명이기도 한 데서 페이스북을 그대로 죽도록 놔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스타하고 페이스북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좀 최적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시도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없던 것들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전문가가 누구인지 가장 사기 안 당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될 수 있는 게 페이스북만큼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율은 그래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한 1000명이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 정말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먼저 친구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께 제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새로운 저의 이야기들을 페이스북에 또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스북은 꾸준히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농업과 소셜 네트워크 함께 던져보는 질문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고요. 예, 저 서양은님, 남원읍 한단리에서 노지감귤을 재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끝까지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로 우주로 뻗어나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움이 여러분들 크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들 내용들 포스팅하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강화해 주는 부분일 거고 그와 동시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네트워크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SNS를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니에요.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소셜 네트워크를 앞으로 여러분 삶에서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존에 보던 거하고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거를 제가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45분간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그냥 라이브로 방송 말씀드렸는데 페이스북에서 그리고 인스타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